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359페이지는 59회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평가에서 이제 실제로 채점을 할 수 있는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입력한 것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가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의 첫 번째 풀이니까 요 답안 입력 시 유의사항이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어요. 자, 답안은 지정된 단위의 숫자로만 입력해 주십시오. 숫자로만 입력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한글 등 문자를 금지한다. 한글이나 문자는 금지한다. 숫자만 입력해라. 다만 콤마 외의 기호가 금지한다. 그러니까 콤마는 입력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1번 보시면은 금액은 원 단위로 숫자로 입력해야 됩니다. 천 단위 콤마는 생략 가능하다. 자, 정답이 만약에 124만 5천일 때 요 두 가지가 정답이다 이겁니다. 1,245,000 이렇게 입력하거나 1245000 이렇게 콤마 빼고 입력하거나,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다 오답이다 이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다 오답이다. 첫 번째 거는 콤마 대신에 점을 찍었어요. 당연히 오답이죠. 두 번째 거는 콤마인데 뒤에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원, 뭐 이런 거. 문자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콤마를 찍었는데 뒤에 자릿수가 안 맞아요. 오답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것도 콤마의 위치, 자릿수가 안 맞아요. 오답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단위를 원 단위로 입력해야 되는데 뒤에 하여튼 문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틀린다. 만약에 음수가 답이다라고 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입력은 됩니다. 답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입력 가능하죠. 답이 0원일 때는 그냥 0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안 하면 안 돼요. 답이 비어있다 그러면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게 되면 질문에 대한 답안은 숫자로만 입력하세요. 아까도 한 얘기입니다만은 답이 만약에 4다 그러면 4라고 입력해야 돼요. 사건, 사매, 사명 이런 식의 입력은 다 틀린 거다 이겁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거래처 코드는 5자리로 입력하세요 이랬어요. 거래처 코드가 5자리로 되어 있거든요. 00101 이렇게. 그런데 이건 앞에 00을 생략하면 안 된다 이거죠. 코드를 다 자릿수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입력 유의사항을 잘 알고 여러분이 답을 입력하셔야 시험에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 프로그램의 입력 방법과 다르게 평가 문제의 답안 입력 시 천 단위 동그라미 3개 치는 거, 숫자 키패드의 플러스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전 프로그램에서는 이 플러스 넣으면은 이거 동그라미 3개 뚝뚝 자동으로 입력되잖아요. 프로그램에서는 되는데 답안 입력할 때는 플러스 입력한다고 해서 동그라미 3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답안 입력은 이제 문제 파일을 꺼내놓고 시험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도전 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복사하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이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를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고 답을 구한 결과가 모범 답안과 다른 경우 오답 처리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은 올바르게 입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11번부터 지금 30번까지가 있고 뒤에 또 31번과 32번 이렇게 22문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였고요. 11번부터 32번이 실무 평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빙그레 식품이 우리 회사죠. 빙그레 식품의 회사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면 회사 등록을 조회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예, 실제 시험에서도 어디에서 조회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회사 등록에 가가지고 대표이사가 이강훈가 한번 보세요. 예, 대표자 명을 보시면 알죠. 이강훈 맞습니다. 2번 법인 등록번호가 맞는가 보세요. 법인 등록번호라고 3번에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가 강남 세무서 맞나 보세요. 13번의 사업장 세무서는 서대문 세무서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거죠. 예, 이런 객관식 문제는 답을 마우스로 요 3번을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4점 배점이에요, 이게. 다음에 12번 1월계표 조회입니다. 자, 그러면 1월계표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전체 메뉴 가면은 1월계표라고 있죠? 들어가 보세요. 2월에 발생한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월계표에 가가지고 2월부터 2월이라고 기간을 조회 기간을 입력한 다음에 2월부터 2월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영업의 비용에 가보시면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이 없는데 잡비가 영업의 비용인가? 영업의 비용이 매출자 걸 아까 입력하면 그건 2월 11일 날 그거 아닌가? 제 거에는 2월부터 2월에 판매관 월계표 여러분 영업의 비용 밑에 있나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있어요? 며칠 날 거죠? 2월 11일로. 그러면 제가 그거 전표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월 11일 일반 전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못 입력하면 이게 틀리는 겁니다. 2월 11일 전표가 아예 빠져 있네요. 날짜를 잘못 넣었나요?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제가 계정별 원장에서 한번 조회해서 계정별 원장에 가가지고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계정 과목을 매출 아까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제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 확인 엔터 해서 19만원 4월 10일로 했네요. 제가 날짜를 엉뚱한 날짜로 했군요. 자, 그러면은 이 전표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거래인데 전표 조회 및 수정해서 날짜가 지금 4월 10일이에요. 2월 11일인데 날짜를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4월 10일 날짜에 가서 고쳐야 되겠네. 여기서 날짜 수정이
2월 관리 항목이 존재하고 네, 자 일반 전표에 가서 4월 10일 거를 저는 고치고 가겠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거 고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물론 찾아서 고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겠죠. 자 여기 밑에 이 어음 자금 관리한 걸 먼저 지웁니다. 클릭하고 위에서 삭제 자금 관리를 먼저 지우고요. 그리고 나서 체크를 해서 날짜를 이동합니다. 이동 단추 눌러서 2월 11일로 고치죠. 2월 11일로 밑에서 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금 관리 해줘야죠. 2월 11일에 가가지고 받을 어음줄 클릭하고 F3 그래서 할인 어음번호 더블 클릭해서 선택 엔터 치고 할인 기관은 하나은행 보통 서대문지점 엔터. 네, 됐습니다. 이제 1월계표에 가서 2월달 거를 다시 조회해 보면 이제 반영이 됐네요. 영업의 비용. 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은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원장으로 이렇게 계정별 원장으로 연결되고요. 코드 번호가 여기 있죠. 계정 코드. 그래서 답안에다가 936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936. 다음은 1월계표 1월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는 얼마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1월부터 1월로 조회하고 차량 유지비 판매 관리비에 있죠. 차량 유지비 912100 이걸 답안에 입력해 주면 됩니다. 912100. 다음 14번 봅시다.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문제예요. 자, 1월계표 닫고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7월 말 외상매출금 차변 잔액은 얼마인가? 7월로 조회합니다. 7월 31일로 엔터. 외상매출금 차변 잔액을 물었죠.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겠네요. 클릭하고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196716000이죠. 196716000. 다음 15번. 자, 15번의 문제는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문제입니다. 9월 말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9월 달로 조회합니다. 미수금 여기 당좌 자산에 있죠? 미수금 클릭하고 잔액은 4495000이죠? 네. 미수금 잔액 4495000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16번 11월 말 미지급금 잔액을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11월로 날짜를 11월 30일에서 엔터 하시고요.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있죠. 유동부채에 가서 미지급금 잔액은 대변에 있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70488-750입니다. 70488-750. 다음 문제 거래처 원장 조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는 이제 닫고 거래처 원장을 클릭한 다음에 6월 말 현재 그러면
기간은 엔터하고 뒤에 날짜를 6월 엔터 칩니다. 261번 미지급 세금이 발생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예. 미지급 세금 계정 과목의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엔터 쳐서 미지급 세금을 찾습니다. 확인 그리고 엔터를 계속 쳐보세요. 끝까지. 자, 그러면 서대문 세무서 여기 거래처 나오죠? 예,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다. 이게 이제 거래처 이름이 아니라 거래처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이 5자리 00600으로 답을 입력해야 돼요. 00600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 18번은요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네요. 그러면 거래처 원창 닫고 재무상태표 12월 말 현금의 잔액을 물었어요. 현금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75863540이네요. 그 다음 또 12월 말 유형자산의 금액입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비유동자산으로 비유동 자산 안에 있는 거죠. 거기에 유형자산 이거죠. 이거 378470813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2월 말 재무상태표 계정과목과 잔액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여기를 2월로 날짜를 기간을 2월로 고치고요. 정기 예적금 정기 예적금 당좌자산에서 1,500만원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그 밑에 있죠. 300만원 맞습니다. 토지는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 있죠.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의 토지 1,000만원 맞습니다. 장기차입금은 부채의 비유동 부채에 있죠. 장기차입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가 빠졌죠. 그래서 이런 사지선다형 문제는 번호를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이 작성이 됩니다. 다음 21번 12월 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자, 지금 재무상태표를 다시 12월로 입력하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밑에 자본에 있죠. 525-957-659죠. 보기에서 4번이 답이죠.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하면 되고요. 4번 똑같죠 여러분 이거하고. 그 다음 22번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는 끝났다는 얘기고 손익계산서에 가가지고 단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그 금액이 옳지 않은 것은 판매비와 관리비 복리후생비 비교해 봅니다. 똑같죠? 접대비 비교해 봅니다. 똑같죠? 보험료 비교해 봅니다. 똑같죠? 소모품비 비교해 봅니다. 소모품비가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을 보면은요. 손익계산서 조회.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손익계산서 열려 있으면 맨 위에 가야 있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179-848-510.
자, 24번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손익계산서도 문제 끝났고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 여기 있었죠. 부가가치세 2에 있죠.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전자 발행 전송 건수, 예, 2기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를 3번 쳐보세요. 네, 전송 성공한 게 2개가 있죠. 네, 그래서 건수는 2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행을 하시고 2기 확정이면 10월부터 엔터 12월까지 정기신고 엔터.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이랬죠. 네, 여기 11번이 있죠. 네, 세액이 6만원입니다. 6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6만원으로 입력하면 안되고 60009. 그 다음에 26번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그 밖의 공제 매입수액 14번 난의 공급가액. 14번이 여기죠. 예, 공급가액이 510000이죠. 여기가 공급가액이에요. 510000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27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는 이제 끝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밑에 있죠. 클릭해가지고 2기 확정 신고기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아니야 저기 2기 예정 신고기간 매출 세금계산서 유형 전자 매수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기간을 9월로 조회하세요. 매출 상단이 매출이고요. 세금계산서 유형이 전자인 요 전자인 매수 14가 답이죠. 14를 답으로 입력하면 돼요. 다음 27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2기 예정 2기 예정 아니다. 지금 27번이었고 28번은 계산서 합계표네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 합계표 다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는 거죠. 이것도 7월부터 9월입니다.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 계산서 유형 전자 외 공급가액. 자, 매입이 밑에죠. 전자 외가 여기죠. 공급가액이죠. 전자 외 공급가액은 320000이 답이죠. 320000.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또 29번입니다. 평가 문제 애적금 현황 조회죠. 그러면 이제 계산서 합계표 문제는 끝났고 전체 메뉴에 가서 애적금 현황 여기 자금 관리 안에 있죠. 자금 관리 안에 보면은 애적금 현황이 있습니다. 12월 말 은행별 보통예금의 잔액입니다. 그러면 12월로 엔터 치고
보통예금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죠. 잔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농협 6434000 틀렸네요. 신한 124923100 틀렸네요. 하나 1181000 네, 하나은행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다음 30번. 받으러움 현황 조회입니다. 거래처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받으러움의 잔액이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금융자금관리에 예적금 현황 바로 밑에가 받으러움 현황이죠. 클릭하시고 지금 거래처별로 봐야죠. 거래처별 탭으로 가서 거래처별 잔액입니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엔터 뒤에 날짜를 치면 12월 31일로 입력이 되고요. 전체 거래처를 봐야 되므로 엔터로 지나가면 처음부터 끝이죠. 청정원 식품 잔액 맞았어요. 그 다음에 최고식품이 550 맞았죠. 봉수식품, 타조식품, 장수식품이라는 데는 잔액이 없습니다. 장수식품은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1번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건. 1번이 장수식품은 잔액이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자금 관련된 장부라든가 메인 매출장도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59에서는 안 나왔네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전액시산표, 그 다음에 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집계표라든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거래처 원장, 월계표 이런 데서 조회를 해서 답안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과제를 부지런히 하고 나서 이제 답안을 빨리 작성을 하는데 조회를 안 해고도 답을 기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서대문 세무서 아까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 물론 코드를 물어봤으니까 코드는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금방 한 것 중에서 그냥 생각이 나는 거 이런 것은 그냥 답을 조회 없이도 그냥 답을 찾아서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더 있어요. 362페이지에 가면은 31번과 32번이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하나당 4점짜리고 계산기를 써야 되고요. 전기에서 문제를 냅니다. 전기에서. 자, 우선 31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고요. 전기 매출액 세전이익률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매출액 세전이익률 공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실행해야 돼요. 12월로 작성을 하고 전기분이라면은 이쪽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 예. 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있죠. 이거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그래가지고 계산기를 딱 꺼내죠. 자, 1번의 금액이 지금 입력됐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여기를 부호를 나누기로 바꿔요. 이거 누르면 나누기가 되죠. 부호를 F로. 그 다음에 매출액을 클릭합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요게 매출액이죠.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이제 부호를 바꿔요. 곱하기로.
그 다음에 100을 입력해요. 엔터. 16 나왔습니다. 1번이죠. 31번은 1번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종료. 다음 32번도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전기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밑에 공식이 있어요.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러면 전기분의 영업이익이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여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자, 나누기로 바꿔주고 매출액으로 또 올라갑니다. 맨 위에 매출액 클릭.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을 입력하고 엔터 칩니다. 결과값 15 나왔죠? 예, 그래서 보기에 3번이 15입니다. 마우스로 3번을 클릭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손익계산서에서만 문제를 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빨리 했었는데 재무상태표에서도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계산기 쓰는 거하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기 사용하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손익계산서에서는 해당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기 하면은 현재 금액이 자동으로 딱 여기 입력이 되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그게 왠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부러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계산기를 시험을 보실 때는 이러한 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손 계산기가 없는 사람들은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요 계산기를 쓸 수는 있는데 엑셀을 꺼낸다든지 시험 볼 때 엑셀 아니면 여기 뭐 프로그램 계산이 되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더 좋은 스마트 A에 들어있는 그 계산기 아니면 이런 손 계산기 이것만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안을 다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시험 종료 버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시험지 화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도 여러분이 종료하고 마무리하셔도 돼요. 만약에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밑에 카운트가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흘러가니까 시간이 그냥 되면 아마 자동 종료가 될 겁니다. 시간이 60분이 다 되면. 그래서 제한 시간은 60분이에요. 60분. 근데 60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어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뒤에 있는 60회라든가 또 모의고사도 여러 회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60회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